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위 사실을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팀이 조사를 하다가 무마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제보한 수사관과 대질할 용의가 있느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장모와 함께 마사지 센터를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당시 근무 시간에 최 씨 그리고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함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마사지 센터에 갔다 적발돼 특별감찰관실에 조사를 받다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호도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김장자 씨와 정동춘 전 이사장을 알지도 못한다면서 제보자와 대질 신문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데요. 현기한 전 수석이 자해를 시도한 건 1시간쯤 전인 저녁 6시 반쯤입니다. 현 전 수석은 자택이 아닌 묵고 있던 부산 서면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현 전 수석은 부산 백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이 자해를 1시간쯤 전인 저녁 6시 반쯤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택이 아닌 묵고 있던 부산 서면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그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현 전 수석은 부산 백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치고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LCT 사업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과 거액의 수포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가인 지인이 돈이 필요해 이 회장과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회장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대가로 LCT 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일몰 시간 전에만 허용하던 청와대 인근 200m 지점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저녁 8시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전보다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겁니다. 다만 청와대 100m 앞까지의 행진은 금지하고 이전까지 허용해왔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로 행진 코스를 제한했습니다. 또 한계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신고와 달리 보도를 이용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중요시설 방호나 시민 통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100m 앞 행진을 금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청와대 100m 앞까지 한계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행진 코스를 모두 금지했고 단체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늘 사상 첫 청와대 앞 100m 행진은 무산됐지만 이번 주말 6차 촛불 집회 주최 측 역시 같은 장소까지 행진 신고를 낸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정책 폐기를 위한 1차 총파업과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다 함께 촛불을 밝혔고 잠시 후 7시 반부터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로 달라지고 조금 전에 이정현 대표는 봐라 빨리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쉬운 그런 해결책은 아니고 국회가 과연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던진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비박계잖아요. 그런데 비박계 요구가 일단은 탄핵을 하긴 하는데 네. 협상을 우선 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야권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네.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야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예. 비박 의원들에게 탄핵을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예. 아예 협상 자체를 닫아버리게 되면은요. 네. 지금 뭐 문화일보가 조사한 거에 보면 52명의 비박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네. 39명만 답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19명만 찬성하고 10명은 유보하고 반대가 2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담화 이후에 좀 이후에 조사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담화 이후에 분명한 것은 비박 의원들 중에서도 네.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비박의 황영철 의원도 4월 말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닫아버리면은 저는 그 역풍이 야당한테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 번 실언을 했어요.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대통령 하야나 퇴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가 입장이 바뀌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하니까 또 그걸 또 거부했고요. 네. 또 국회 추천 총리를 하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것도 그랬는데 실기 뭐 했다는 이번에도 얘기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협상 자체를 왜 저는 닫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는 뭐 비박과 네. 야3당이 탄핵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이걸 아예 막아버리면 저는 비박계의 상당한 의원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또 나아가서 이 명분을 잃게 되면은요 의회 역풍이 야당한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예 뭐 탄핵 논의까지 가지 못하거나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또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9일로 얘기를 했지만 예. 비박 의원분들의 입장이 명쾌하지 않으며 엄밀하게 따지면은 9일 날도 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탄핵을 그냥 진행을 해서 72시간 내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탄핵 추진 단장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은 비박 의원분들을 같이 탄핵 공조에 포함해서 같이 네.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더 나아가서 실리적이다. 네. 이거를 명분을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뭐 2일까지 딱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종의 뭐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압박 카드죠. 압박 네. 카드라고 보는데 여하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야당이 일단은 협상을 하면서 비박 의원들한테 명분을 주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박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지금 비박이 물론 대표는 아니지만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 네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그게 조금 이제 왜 그러냐면요. 지금 네.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과 개헌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개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예.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의 담화는 실질적으로 보면요.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다시 해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하는 개헌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탄핵보다는 이런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가는 것이 오히려 그 국가 미래를 위해서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다시 또 물러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큰 타격을 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를 그럼 크게 세 가지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한번 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탄핵 표결됐을 때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12월 초에 탄핵안이 표결이 된다고 치면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헌재 결정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5월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하야인데요. 자, 국회 결정, 그러니까 합의가 잘 돼서 국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 국회가 총리를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4월쯤에 사임을 하고 6월쯤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런 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헌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자,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해서 개헌 국민투표가 4월쯤에 이루어지면 역시 한 6월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뭐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저 세 가지 시나리오 공통점은요. 조기 대선일 수밖에 없고 네. 예.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80일 이내라고 돼 있지만 지금 12월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네. 하더라도 5월 내지 6월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는 꼭 8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64일 걸렸는데 네. 이것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건 선거법 위반으로 지극히 명쾌한데도 불구하고 64일이 걸렸는데 네.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를 특검 조사도 보지 않고 과연 헌법재판소 판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오히려 훨씬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180일을 전부 다 소요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또 뭐 기각이 될지 아니면 뭐 네.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6월에서 8월까지 조기 대선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치적으로 또는 앞으로 좀 실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두 번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야 시기를 대통령이 우리 세 번의 그 대국민 담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까 거였죠? 우리 나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꼭 만시지탄이에요. 첫 번째 얘기했으면 편했던 거를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하셨으면 아주 깨끗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3월이나 4월에 물러납니다. 또는 국회 추천하는 총리에게 헌법 78조 1항에 따라서 모든 권한을 이양합니다. 네. 이 두 가지만 포함시켰으면은 저는 완전히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갈 수가 있는데 지난 2차 대국민 담화를 하실 때는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김병준 내정자를 해놓고 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혼돈이 오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하야의 시점을 명쾌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 일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명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담화 그리고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빛이 무척 흐리죠.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영남 해안에는 벌써 비가 시작됐고 비는 낮 동안 대부분 지방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서울에는 퇴근길 무렵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양은 전국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세종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4도, 부산은 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서울 6도, 수원 7도, 청주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창원 12도, 부산 14도, 광주는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치고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LCT 사업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과 거액의 수포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가인 지인이 돈이 필요해 이 회장과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회장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대가로 LCT 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일몰 시간 전에만 허용하던 청와대 인근 200m 지점에 창원 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저녁 8시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전보다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겁니다. 다만 청와대 100m 앞까지의 행진은 금지하고 이전까지 허용해왔던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까지로 행진 코스를 제한했습니다. 또 한 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신고와 달리 보도를 이용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중요시설 방호나 시민 통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100m 앞 행진을 금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청와대 100m 앞까지 한 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행진 코스를 모두 금지했고 단체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당시 근무 시간에 최 씨 그리고 우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함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마사지 센터에 갔다 적발돼 특별감찰관실에 조사를 받다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호도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김장자 씨와 정동춘 전 이사장을 알지도 못한다면서 제보자와 대질 신문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데요. 현기한 전 수석이 자해를 시도한 건 1시간쯤 전인 저녁 6시 반쯤입니다. 현 전 수석은 자택이 아닌 묵고 있던 부산 서면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신의 손목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위 사실을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팀이 조사를 하다가 무마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제보한 수사관과 대질할 용의가 있느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장모와 함께 마사지 센터를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국을 흉기로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현 전 수석은 부산 백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이 자해를 1시간쯤 전인 저녁 6시 반쯤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택이 아닌 묵고 있던 부산 서면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그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현 전 수석은 부산 백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수석에 대해